향이 강하다고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사골 육수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 말이죠. 이 반전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사건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역시 버스터미널 7번 출구 바로 앞 그곳에서 65세 오미라 할머니가 새벽마다 지키고 있던 24시간 국밥집에서 말이에요. 새벽 4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거대한 사골통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밤새 푹 끓여 우려낸 뽀얀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7번 출구 구름 표지판 아래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야간 미화 작업을 마친 청소원 아저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택배기사가 헬멧을 벗어 무릎에 올리며 자리를 잡았어요. 새벽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친 인부들이 작업복 그대로 국밥집 문을 열었죠. 이곳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 서민들의 마지막 보금자리 같은 곳이었거든요. 할머니는 한 그릇씩 정성스럽게 퍼 담아 내어주셨습니다. 당면이 쫄깃하게 씹히고 배파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뜨거운 국물이 이들의 긴 하루를 마무리해주는 전부였어요. 거리에서 밤을 보낸 노숙인 분도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추위를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이분들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은 정성으로 국을 내어드렸어요. 하지만 이 따뜻한 새벽 풍경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31세 며느리 문설인, 고급 레스토랑 이미지 매니저로 업계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국밥집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어요. 프리미엄 다이닝 브랜드들을 담당하는 자신이 터미널 국밥집 사장 며느리로 불릴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 오재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6살 프리미엄 다이닝 컨설턴트로서 고급 레스토랑 사장들과의 미팅에서 저희 어머니는 터미널에서 국밥집을 운영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이들 부부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고급 VIP 디너에 초대해서 굴욕을 줌으로써 국밥집을 정리하게 만들겠다는 냉혹한 음모였죠. 그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설인이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들고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손님들이 국을 먹고 있는 가운데 금박으로 새겨진 초대장을 시어머니 앞에 정중하지만 차갑게 내밀었죠. 어머니, VIP 디너에 꼭 참석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도시의 격식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 할머니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한 그런 화려한 자리가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설인아, 가보마. 그 순간 설인의 입꼬리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어요.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죠.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난 후 미라 할머니는 혼자 사골통을 닦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새벽 김이 서리는 사골통과 형광등 아래 고객들의 거친 손들이 만들어내는 이 평범한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릴 거라는 예감이 드셨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VIP 디너 현장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굴욕의 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치명적인 VIP 디너의 밤입니다. 며느리의 잔혹한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고급 호텔, 최상층 다이닝룸, 수정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은식기가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들 사이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아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미라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이 화려한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새벽부터 24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우려낸 사골 육수를 특별히 유령에 담아 가져오셨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설인아,
이걸 좀 써봐라. 우리 집 사골 육수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건넨 유리병에는 수십 년간 터미널에서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끓여온 할머니의 모든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 육수 한 병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죠. 하지만 서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주변을 힐끗 둘러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업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고급스러운 다이닝룸 분위기와 할머니가 가져온 소박한 육수병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어머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좀 파악해 주세요. 더욱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호텔 요리사가 다가와 냉정하게 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향이 너무 강해서 저희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미라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밤새 정성스럽게 끓인 사골 육수가 향이 강하다고 수십 년간 새벽마다 국을 끓여온 자신의 솜씨가 공개석상에서 거부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향이 강하다고 하셨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터미널에서 만난 모든 손님들이 이 맛이야. 진짜 구수한 사골 맛이야 라며 좋아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아들 재훈의 태도였거든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돌리고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 그 말이 이라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36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남들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현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거든요. 서리는 내심 만족했어요. 계획대로 시어머니가 굴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국밥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지내시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녀는 미라 할머니를 너무 얕잡아 봤어요. 출입구는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할머니는 결국 유리병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흰 장갑 낀 서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말이죠. 그날 밤 국밥집으로 돌아온 미라 할머니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거절당한 사골 육수를 조용히 싱크대에 부으시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죠. 향이 강하다고 했지. 그럼 이 강한 향을 온 도시에 퍼뜨려 보마.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법무사 명함을 꺼내셨어요. 국밥집의 상표권과 조리장 관리권, 모든 예금 관리를 정리하시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터미널 인근 쉼터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치매야식 카트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의 진심을 향이 강하다며 거부했다면 이제는 할머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한 향을 전하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날 밤 국밥집 형광등 아래에서 미라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굴욕당한 할머니가 아니라 진짜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의 놀라운 반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역전이 시작됩니다. 굴욕당한 할머니의 대반격이 드디어 막을 올렸어요. VIP 디너에서의 굴욕 후 일주일 만에 터미널 7번 출구에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퀴가 달린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심야 야식 카트가 등장한 거예요. 미라 할머니는 더 이상 국밥집 안에 숨어 있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거리로 나서신 거였죠. 밤을 버티는 사람들의 밥상을 시작합니다. 첫날 밤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국밥집을 찾던 10여 명의 단골 손님들이 20명, 3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달빛에 빛나는 스테인리스 국자가 국물을 퍼 담을 때마다 줄이 더 길어졌어요. 터미널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야간 근무를 마친 택배 기사들, 청소미화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번호표 대신 빨간 고무줄 한 토막을 나눠주며
차례를 기다리게 했죠. 여기 국밥 정말 다르네요. 뭔가 진한 맛이 나면서도 짜지 않아. 할머니가 직접 끓이시는데 이 시간에만 드실 수 있어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병원 야간 근무자들과 편의점 알바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죠. 이들은 모두 밤낮 없이 일하는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미라 할머니의 국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어요. 쉼터 의료진과 협력해서 노숙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저염 레시피를 개발하신 거였거든요. 고혈압에 시달리는 야간 노동자들을 위해 나트륨을 대폭 줄이면서도 깊은 맛을 유지하는 특별한 조리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빨간 고무줄을 차고 오시면 저염 국밥으로 특별히 해드릴게요. 손바닥 크기의 소금, 측정 스트립으로 정확한 염분량을 체크하면서 손님 100개인의 건강까지 챙기는 세심함을 보이셨죠. 이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불안해하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재혼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VIP 디너 사건이 업계에 소문나면서 컨설팅 계약들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사장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등을 돌렸거든요. 또 대출 연체 통보가 왔어. 재호는 서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리미엄 다이닝 사업 확장을 위해 받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서린도 마찬가지로 압박받고 있었어요. 업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심해졌거든요. 서린 씨 시어머니가 터미널에서 야식 카트 하신다면서요? 완전 이미지 리스크 아닌가요? SNS에서도 화제더라고요. 브랜드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시어머니의 야식 카트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였어요. 밤을 버티는 밥상이라는 휴먼 다큐멘터리 코너를 기획 중입니다. 터미널 국밥 할머니를 취재하고 싶고 특히 가족분들이 지지하는 모습도 함께 방송하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특히 며느리인 서린의 현장 동행을 강력히 요청했어요.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의미 있는 일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애를 전국에 방송하고 싶다는 거였죠. 서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방송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지지하는 척하면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고 거절하면 냉정한 며느리로 낙인 찍힐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카트 주변은 달빛이 스테인리스 국자를 은빛으로 물들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미라 할머니는 마지막 손님에게 따뜻한 국을 내어주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향을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방송이 나가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방송 촬영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할머니 국밥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방송 촬영 당일 터미널 7번 출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라 할머니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카트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고 서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방송 붐마이크의 그림자가 카트 위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터미널 인근 쉼터에서 일하는 김민수 의사였어요. 그는 손에 그래프가 가득 찍힌 A사 용지 뭉치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급히 나왔습니다. 김 의사가 카메라 앞에서 매민 자료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쉼터 이용자들과 야간 노동자들의 혈압, 체온, 나트륨 섭취량을 정밀하게 측정한 의료 데이터였거든요. 할머니의 저염 국밥을 드신 분들의 야간 혈압이 평균 15에서
20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노숙인분들과 야간 근무자들의 새벽 혈압 급등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방송 진행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국밥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일반 국밥의 나트륨 함량이 평균 2000mg인데 반대. 할머니 국밥은 800mg 이하로 유지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전혀 잃지 않았어요. 게다가 뜨거운 국물이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줘서 겨울철 노숙인분들의 생존율까지 높였습니다. 카메라가 서린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어요.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단순히 국밥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향이 강하다고 거부당했던 사골, 육수 속에는 김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진한 사골 향 속에 칼슘과 콜라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었던 거죠. 진행자가 서린에게 마이크를 향했어요. 며느리로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떤 기분이신지요? 서린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이미지와 체면 때문에 거부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 미라 할머니가 카트 조명 아래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들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지는 배를 채워주지 못해요. 체면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해요. 사람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고 따뜻한 밥이 먼저입니다.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서린의 가치관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방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진행자가 서린에게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내일 시청에서 열리는 미드나잇 키친 공개 토론회에서 시는 심야 급식 카트 확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족으로서 어떤 입장을 밝히실 건가요? 서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공개석상에서 시어머니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었고, 반대한다고 하면 방송을 본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냉정한 며느리로 낙인 찍힐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정쩡한 대답과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카메라는 그 긴장감 가득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린과 재우는 밤새도록 격론을 벌였어요.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까지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내일 토론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장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격이 시작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음흉한 세력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보건소에 익명 민원이 하루에 5건씩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터미널 국밥 카트가 심각한 위생 기준 위반을 하고 있다. 노숙인들 때문에 주변 환경이 더러워진다.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이어서 소음 신고, 불법 영업 신고, 심지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황당한 민원까지 잇따라 접수됐죠. 누군가 조직적으로 할머니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서린이 다니던 이미지 컨설팅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서린 씨, 계약 유지에 조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주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겹치면 심각한 손실이 올 수 있다고요. 내일 토론회에서 명확한 거리두기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서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회사에서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버리거나 자신이 회사를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준 거였죠. 한편 재훈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고금리 대출 연체로 인한 압류 통보서가 배달된 거예요. 집까지 압류당할 수도 있어.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재훈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국밥 사업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공격 속에서도 이라 할머니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에게 국을 내어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밥은 내 이름으로 끓이는 게 아니야. 밤에 오는 사람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끓이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멈추지 않겠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시청에서 영업정지 도장이 찍힌 임시 영업정지 통보서를 발송한 거였어요. 민원 다발 접수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임시 영업정지. 기간 2주일. 미라 할머니는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조직된 방에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즉시 행동에 나서셨어요. 쉼터 담당자, 기사조합 대표, 영양사, 그리고 변호사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리셨어요. 내일 토론회 준비를 도와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사실로 당당히 맞서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반쯤 식어버린 사골통 앞에 앉아 흰 비닐장갑을 조심스럽게 벗으셨어요. 수십 년간 국을 끓여온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그 상처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셨죠. 이 손으로 수십 년 국을 끓였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지.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설인이었어요. 어머니, 저 내일 토론회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겠어요. 회사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미라 할머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거리를 두려 했던 며느리가 드디어 함께 서겠다고 한 거였죠. 설이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와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 앉아 내일 토론회 준비를 함께 했거든요. 재훈도 늦게 합류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오퍼레이션, 노하우를 동원해 준비에 참여했어요. 빈 국그릇을 닦아 투명해진 천을 보며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내일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다음 장에서는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마침내 진정한 선택을 내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공개 토론회를 단 하루 앞둔 그날 밤. 재훈은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채무조정 신청서에 서명을 했어요. 더 이상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였죠. 어머니 일을 제대로 도우면서 오퍼레이션 실력으로 빚을 갚겠어. 도망치지 말고. 재훈은 그동안 프리미엄 다이닝에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어머니의 국밥 사업에 접목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물류 관리, 식품 온도 조절, 동선 최적화, 폐기물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였죠. 설인 역시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어요. 회사 책상에 앉아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사직서를 작성했거든요. 이미지보다 진심이 먼저죠.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고요. 사직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으며 설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추구해온 허상 같은 성공보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숭고한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른 악재가 터졌어요. 토론회 바로 전날 저녁, 시청 담당자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추가 민원이 무려 50건이나 대량 접수됐어요. 카트 영업을 아예 영구 중지시키자는 강력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내일 토론회 분위기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라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누군가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절대 없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당당하게, 더욱 떳떳하게 맞서자. 할머니는 회피나 타협 대신 완전한 정면 승부를 선택하셨어요. 내일 토론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닌 밤을 버티는 모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약자들의 이름으로 당당히 발언하겠다고 마음을 굳히셨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어요. 미라 할머니, 재훈, 설인이 한자리에서 이토록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재훈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체면과 이미지에만 매달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완전히 놓쳤네요. 저도 똑같아요, 어머니. 설인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겉모습과 브랜드가 전부라고 착각했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미라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꽉 잡으셨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니.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었어요. 내일 토론회에서 어떤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질지, 어떤 치밀한 방해 공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재훈이 노트북을 열어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에게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요. 쉼터 의사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혈압 측정 결과, 정밀한 나트륨 함량 분석표,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완벽한 위생관리 매뉴얼까지요. 설인도 적극적으로 준비에 참여했어요. 저는 커뮤니티 반응, 분석과 체계적인 언론 대응 전략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국밥을 드셨던 분들의 진솔한 후기들도 모두 정리해뒀고요. 세 사람은 새벽까지 토론회 준비에 온 힘을 쏟았어요.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 정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접힌 사직서와 채무조정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가족 각자가 용기를 내어 결정한 변화의 증거였죠. 내일이면 모든 게 최종 결정될 거였어요. 미라 할머니의 국밥 카트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문을 닫아야 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게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이 함께 서 있다는 거였죠.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운명이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7장 밤국밥. 마이크 앞에서 끓다. 드디어 대결의 날입니다. 온 도시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가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에요. 시청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찼어요. 시의원들, 보건소 관계자들, 상인회 대표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까지 수백 명의 시선이 모두 앞자리에 나란히 앉은 미라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죠. 할머니 양옆에는 설인과 재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공개석상에 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사회자가 엄숙하게 토론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오늘은 심야 급식 카트 확대 지원 정책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미라 씨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3가지 확고한 원칙으로 국을 끓입니다. 저염으로 건강을 지키고 한 그릇에 정성을 다하며 언제나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치밀하게 준비해온 데이터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쉼터 의료진이 제공한 객관적인 혈압 측정 결과, 정밀한 나트륨 함량 분석, 나간 노동자들의 실제 건강 개선 사례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로 제시하셨죠. 일반 국밥의 나트륨이 평균 2000mg인데 반해 저희는 800mg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위생 문제는 정말 해결 가능한 건가요? 노숙인들이 대거 몰려들면 일반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이 받을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도시 이미지도 심각한 문제죠. 터미널이 더욱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일부 상인의 대표들과 업계 인사들이 노골적인 혐오 발언과 차별적인 시각까지 서슴지 않고 드러냈어요. 미라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바로 그때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훈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고 프리미엄 다이닝에서 축적한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치밀한 오퍼레이션 계획서를 당당히 보여줬어요. 완벽한 물류 관리 시스템입니다. 식자재 유통기한 실시간 체크, 온도 관리, 자동화 매뉴얼, 최적 동선 설계, 그리고 폐기물 제로 처리 시스템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적으로 수치화되어 관리됩니다. 재훈의 발표는 전문적이면서도 설득력이 넘쳤어요.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 완벽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한 거였죠. 위생 점수 A등급 달성, 폐기물 완전 제로 시스템, 그리고 주변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발전 방안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인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설인의 용기 있고 솔직한 고백이 시작된 거였죠. 이미지와 겉모습, 체면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터미널 7번 출구 밤국밥 스테이션을 정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회장 안에서 놀라움의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고급 레스토랑 이미지 매니저가 국밥집을 운영하겠다고? 믿기 어려운 극적인 반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미라 할머니가 마이크 위에 김이 서리는 모형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시작하신 거예요. 말로는 부족하니까 직접 맛보세요. 이게 진짜 밤을 버티는 사람들을 위한 국입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사골, 육수와 재료로 회의실 한가운데서 실제로 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회의실 전체에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국을 받아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간이 약한데도 이토록 깊고 진한 맛이 나다니. 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수하고 따뜻해요. 마침내 시장이 최종 결정을 발표할 순간이 왔어요. 재훈의 동선 다이어그램이 스크린에 크게 투영되고 승인 도장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심야급식 카트 지원 확대 정책을 난장일치로 승인합니다. 터미널 7번 출구를 첫 번째 공식 파일럿 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영업정지 조치를
즉시 완전 철회합니다. 회장 안에서 우렁찬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라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이크에 대고 감격스럽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밤을 보내실 수 있겠어요.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였죠.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새 출발입니다.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감동의 대단원이에요. 공개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후 터미널 7번 출구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밤국밥 스테이션이라는 간판 아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작업복 우선 좌석이라는 따뜻한 표지판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거든요. 미라 할머니, 재훈, 설인 세 사람이 완벽한 팀워크로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 손님은 야간 미화 작업을 마친 아저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뜨거운 국 드시고 몸 좀 따뜻하게 하고 가세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국을 퍼담고 재훈이 체크리스트 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설인이 커뮤니티 피드백 게시판을 차분히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갈등이나 이견도 없었어요. 가족 간의 사과와 다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일상의 루틴으로 완전히 정착된 거였죠. 재훈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확실히 찾았어요. 오퍼레이션 체크리스트를 통한 완벽한 관리였죠. 식자재 온도 실시간 체크, 위생 상태 정밀 점검, 재고 관리, 최적화까지 그동안 프리미엄 다이닝에서 배운 모든 전문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덕분에 어떤 까다로운 검사와 감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설이는 자신의 이미지 매니지먼트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소통 채널과 고객 피드백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지속적인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라 할머니는 더욱 큰 꿈을 품으셨어요. 레시피의 표준화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지역과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은 품질과 정성이 담긴 국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계셨어요.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지. 전국의 다른 할머니들, 다른 지역의 어려운 분들도 함께 도와드려야 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체면과 이미지 때문에 치열하게 갈등했던 가족이 이제는 사회 전체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숭고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만족스럽게 떠나고 난 후, 미라 할머니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평소 사용하던 앞치마 외에 여분의 앞치마를 하나 더 조심스럽게 고리에 걸어두신 거예요. 할머니, 왜 앞치마를 하나 더 걸어두세요? 설인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밤을 버티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러 올 테니까 말이야. 할머니의 깊이 있는 대답에 재훈과 설인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들은 단순히 국밥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밤을 버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재훈은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정직한 노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뿌듯했죠. 설이는 화려했던 회사를 그만둔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깊은 기쁨과 만족감이 훨씬 더 컸거든요. 설이는 화려했던 회사를 그만둔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깊은 기쁨과 만족감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미라 할머니는 매일 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대접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셨어요. 7번 출구의 푸른 표지판 아래에서 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다음 달에는 2번 출구와 3번 출구에도 새로운 스테이션을 추가로 개설해보자. 부산과 대구 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 노하우와 레시피를 꼭 공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정말 좋아. 우리가 작게 시작한 이 일이 전국으로 더 많은 곳으로 의미 있게 확산되어 나가는구나. 체크리스트 보드에는 내일과 다음 주에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여분 앞치마는 마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가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전국의 주요 터미널과 지하철역, 공사장과 산업단지, 근처에 밤국밥 스테이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밤을 버티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건강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었죠. 개인적인 가족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결말로 완성된 거예요. 그날 밤 7번 출구 앞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불을 끄기 전에 미라 할머니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정말 의미 있는 시작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서 밤늦게까지 또는 새벽부터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한 번씩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경험담이나 감상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요.